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영상 찍어드릴 건데, 일단 어제 좀 하락했을 때 영상 찍어드렸는데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 1000조를 앞두고 있다, 그죠? 시가총액 1000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1000조라는 숫자가 넘어가면 아마 17만 원 정도 넘어가면 1000조가 될 것 같은데, 요게 좀 의미가 있죠. 1000조라는 숫자 자체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뉴스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1000조 돌파. 자, 만약에 이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주목을 하겠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1000조 위로부터.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썸네일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신호가 나오면 우리가 좀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들,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 삼성전자가 2020년도,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그러니까 물론 이때 코로나 때죠. 우리가 좀 차트가 분석을 좀 오랫동안 해서 지저분한데, 코로나 때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진짜 쉬지 않고 계속 올랐잖아요. 그죠? 계속 오르면서 10만 전자 간다라는 이슈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매수했었어요. 이 당시 코로나 때. 근데 이거 올라가다가 다 사요.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을 찍었거든요. 이달 9% 찍고 10만원 돌파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10만원 돌파할 거라고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가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물량 넘기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10만원 전자 간다고 들어왔던 사람 다 물렸죠. 다 물려서 몇 년을 물렸습니까? 엄청나게 오래 물렸어요. 2021년도부터 이때 탈출 못했죠. 거의 5년? 5년을 물렸다가 지금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제 생각에는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을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근데 메모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굳이 증설할 필요 없잖아요. 가격 계속 올라가는데 증설하면 가격 떨어질 텐데 굳이 증설을 왜 합니까? 삼성전자가 증설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일단은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결과적으로 메모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니까 삼성전자가 증설을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메모리를 1년에 10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에 100달러에 판다. 근데 메모리가 계속 오를 것 같아. 그래서 10개가 나중에는 뭐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 버는 거? 1500달러 버는 거죠. 근데 내가 증설을 해서 메모리를 20개 만들 수 있어. 20개. 근데 대신에 메모리 가격은 떨어져. 어떻게? 한 120달러까지 증설하면.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1년에 얼마 벌어요? 1년에 1500달러 벌죠. 그죠? 증설 안 하면. 증설하면 얼마 벌어요? 2400달러 벌어요. 그럼 결국 증설했을 때 매출과 이익이 더 많이 남겠죠. 규모의 경제로 가니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데이터 센터나 뭐 메모리 수요가 더 앞으로 몇 년간 폭증할 거다라고 하면 증설을 해서 규모를 키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뭐한다? 당겨오죠. 그럼 증설을 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러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시장에 어떻게 된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승하는 각도가 꺾이고 횡보하는 구간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구간이 시총이 1000조가 넘어가서 개인 투자가 많이 들어오는 시점이 보다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탄력 계속 받고 있지만 이제 분할 매도로 수익을 계속해서 챙기면서 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뭐 동진세미캠이나 하나비전, 소부장 쪽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왜? 증설 이슈가 결과 나오게 되면 증설하면 뭐하죠?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다가 박스권을 그리면서 소부장들이 계속 올라가는 단기적인 순환매적 사이클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계속 갈 수는 없으니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쉬어가면서 다른 섹터로 돈들이 들어가는 순환매적 관점까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구간에서 방금 전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올라갈 때마다 단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익을 챙기면서 가야 된다.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계속 잡아드리고요. 저는 20만 원이 넘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뭐 17만 원에서 19만 원, 요 부분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고점을 예측을 하면 안 되죠. 주식이라는 건. 그리고 지금 너무나 사이클이 좋기 때문에 정말 30만 원, 40만 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사람이랑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 투자자가 돈을 싸들고 들어오는 구간이 어딜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20만 원 넘어가기 직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20만 원 넘어가기 직전에 많은 개인 투자자가 20만 원 돌파한다고 생각하면서 들어오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20만 원 돌파가 안 나오고 윗꼬리가 달렸다? 그럼 뭐요? 반드시 매도 신호겠죠. 근데 그러한 타이밍이 나오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냥 무조건 계속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매도 버튼 못 누릅니다. 왜? 빠져도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고 빠져도 뉴스에서는 계속 간다 그래요. 메모리 가격 어떻게 되면 메모리가 계속 올라갈 거다. 원래 올라갈 때는요 좋은 이슈만 계속 나오고요, 내려갈 때는 안 좋은 이슈만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타고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해도 앞으로 업하기 좋기 때문에 계속 갈 거다라고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착각을 하는 게 제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주식이라는 게 특성상 미래 가치를 당겨온 특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미래의 가치를 당겨서 올라간다. 삼성전자도 계속적으로 보면은 메모리가 계속 올라갈 거다, HBM 매출 올라갈 거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삼성전자가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거다, 이런 이슈로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이익을 계산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증설 이슈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거래량이 동반되었다? 그러면 그때 분명히 조심히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 일단 삼성전자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지만 이제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면서 가셔라 라는 건 저는 일단은 이렇게 전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소외됐던 종목들이 있어요. 뭐 솔직히 소외됐다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뭐 전력 섹터나 좋은 섹터가 반도체가 계속 가니까 돈들이 안 들어가는데, 반도체 쉬어가면 또 돈들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다른 주도 섹터,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아닌 곳, 오늘 올라가는 뭐 게임주나 이런 거 있잖아요. 게임주나 뭐 잡주들 있잖아. 이런 종목을 절대 저는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주도주가 무엇인지 정확히 반도체, 조선, 원전, 전력, 그죠? 이쪽 섹터를 잡아놓고 반도체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분할 익절을 해서 지금 쉬고 있는 조선이나 원전, 전력 쪽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얘네들이 많이 오르면 또 분할 익절하고 또 반도체가 또 많이 쉰다. 그럼 또 반도체 들어가서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주도주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돼요. 한 종목에 계속적으로 몰빵해서 가져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도주를 먹는 방법이지만, 제가 보는 개인 투자자의 특성상 남들이 돈 벌었다고 하면은 자꾸 거기로 눈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섹터 들고 있는데 주도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내 차례가 분명히 올 텐데 다른 게 올라가고 있으면은 이거 팔고 안 가니까 요거 달라 잡는 그러한 좀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거래량이 키우면서 양봉이 좀 세게 나온다라고 하면 다른 거 팔고 달라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단기적인 좀 거래량 튀면서 고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나오면 좀 조심하셔라 라고 좀 전달을 드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잘 챙기면서 가자, 이 말씀 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부장 쪽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주봉으로 봤을 땐 고가권 돌파하면서 과거의 고점까지 뚫어냈거든요. 그죠? 과거의 고점까지 완벽하게 뚫어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위에 상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막혀있는 매물대가 없거든요. 그럼 뭐예요? 매수세만 붙으면 계속 가요. 증설 얘기가 나오면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태부터 계속해서 모았거든요. 모아가지고 이제 수익이 나는 거라서 일단 뭐 제가 매수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소부장 쪽에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은 종목들이 있을 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끝까지 뭐 계속 올라갈 수는 없을 거다. 메모리가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도 증설할 것이고, 증설한다라고 했을 때 장비주, 소부장주일이 올라갈 거고, 삼성전자는 박스권 행보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까지 전달드리고 마무리하겠고요. 영상 내용 괜찮았다, 그래 삼성전자 계속해서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지, 분할 익절하면서 수익 챙겨야 돼, 이렇게 좀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가 조금 타이밍,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좀 잘 잡고 싶다. 혹여나 뭐 눌렸을 때 21선에서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저는 냉정하게 솔직히 매수를 삼성전자를 지금이라 사야 된다. 라는 거에 동의하지는 못해요. 동의하지 못하니까 매수 타이밍보다는 사실 이제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010-845-9501 여기로 3전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 매도 타이밍 혹시나 난 그래도 매수 타이밍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3전 남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현대차 관심 많잖아요. 그죠? 현대차 관심 굉장히 많으신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거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현대차 이제 로봇 회사죠.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 평가가 로봇 회사로 평가가 되는 순간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잠깐만 번외로 말씀드린 거 잠깐 들어보세요. 현대차가 이제 아틀라스를 2028년도에 3만 대 양산한다고 합니다. 3만 대. 그러면 3만 대 양산하네. 그럼 앞으로 현대차 로봇 기업이겠네. 라고 생각하고 끝내면 뭐예요? 이거는 그냥 저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3만 대를 양산해? 그럼 지금 아틀라스 만들 때 들어가는 부품 미국과 일본과 뭐 중국에서 로봇 부품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를 조달받겠죠. 근데 이게 대규모 양산이 되게 되면 그죠? 대규모 양산이 되게 되면 반드시 뭐 된다? 이 부품이나 로봇에 들어가는 중요한 이런 부품들을 반드시 내재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차가 지금 내연기관에서 이제 굉장히 잘하잖아요. 현대차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받나요? 아니에요. 이 자동차 부품사들이 있어요. 국내에 1차 벤더들이라고 하죠. 몇십 군데 몇백 군데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얘네가 또 뭘 하고 있냐면 로봇 부품도 하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로봇 부품 사업을 진출하고 있어요. 왜 진출할까요? 현대차가 아틀라 3만 대 양산하면 반드시 부품에 대한 부분들을 내재화해야 된다는 걸 얘네가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얘네들 자동차 부품까지 납품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보여 로봇 부품까지 납품을 하게 되면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이 더 커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뭐한다? 자동차 부품주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계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동차 부품주를 좀 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미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상 보시면은 계양전기 현대 트랜시스에 공급한다고 해서 10배 올랐고요. 모베스전자 모베드에 부품 공급한다고 해서 6배 올랐습니다. 단 한 달 만에 10배, 단 일주일 만에 6배.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앞으로 저는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부품주를 좀 찾아보셔서 매매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자동차 부품주 조금 공유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들은 제가 부품이라고 남겨주시면 체크해서 전달 드릴 거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삼성전자 잘 대응하셔서 수익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부품주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품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뭐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요?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뭐요?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이나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뭐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뭐였어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뭐예요?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요?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다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구간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